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흥미로운 일들을 정리하고 각종 뉴스를 모아 편집해서 여러분들께 유용한 지식을 전해드리는 너리지 브라더스입니다. 네, 저희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대한민국에 관심을 갖고 모두가 저희 포함 사회에 눈을 뜨게 되는 그날까지 각종 이슈들을 다룹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는 2020년 5월 12일 기준으로 실시간 검색어에 떴던 데이터 거래소에 관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거래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데이터 거래소에서 진행되는 거래 과정은 어떠한지, 다음으로 거래된 데이터들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마지막으로 문제점은 무엇이 있고 이 데이터 거래소에 관한 내용이 도대체 저희 실생활 속에서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바로 출발합니다. 2020년 5월 11일 금융 데이터 거래소가 출범하였습니다. 데이터 거래소란 말 그대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한 데이터 공급자와 이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데이터를 사고 파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데이터를 거래하는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선 데이터를 거래하는 과정은 저희가 쇼핑을 할 때와 비슷합니다. 데이터 수요자는 거래소에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검색하고 샘플을 통해 구매 의사를 결정합니다. 거래가 체결되면 공급자는 데이터를 수요자에게 보내고 수요자는 이를 받아가는 방식입니다. 추가적으로 검색과 계약, 결제, 분석 등 유통의 전 과정을 데이터 거래소 한 곳에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 소비자는 편리한 소재 파악과 검색을 할 수 있고 빠른 거래 속도 또한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다음으로 이렇게 사고 팔린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금융보안원 관계자는 이종 분야 데이터의 활용으로 데이터 기반 신규 비즈니스 기회가 확대되고 새로운 서비스 개발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방금 한 말을 쉽게 설명한 대표적인 예시가 보험사와 자동차 회사의 데이터 결합 예시입니다. 자동차 회사가 보험사의 사고 사례를 통해 안전장치를 개발하거나 기존에 있던 안전장치의 기능을 개선할 수 있고, 보험사는 안전장치를 장착한 차량에 대해 보험료 할인을 비롯한 혜택을 제공하는 등 새로운 서비스 개발과 신상품 창출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이나 물건이라도 단점은 존재하겠죠? 그럼 데이터 거래소 출범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기업이나 금융사, 단체들의 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거래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 때문에 개인과 금융사들의 소극적인 참여가 바로 그것입니다. 데이터는 기업과 금융사들에게 하나의 재산인 만큼 유통 과정에 있어 데이터가 유출되어 상품 가치가 없어지는 걱정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 개인들에게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개인정보 유출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살펴봐야 되는 부분은 데이터 3법이 올해 8월 시행된다는 점인데요. 이 데이터 3법이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일컫는 말인데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파악하려고 하면 너무 어려우니 간단히 설명하여 개개인의 데이터를 가명정보로 수정하여 개인과 기업에게 데이터 활용의 폭을 넓혀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명정보란 추가 정보의 사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40살의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하루에 담배를 2갑을 구매한다는 데이터가 존재한다면, 서울에 사는 45살의 박성진이라는 사람이 하루에 담배를 2갑을 구입한다는 식으로 가명 정보를 만들어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홍길동이란 사람을 박성진으로 이름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나이도 바꿔서 이 사람이 홍길동인지를 모르게 만든다는 말이죠. 가명 정보의 사용 가능 범위는 상업적 목적을 포함한 통계 작성, 산업적 연구를 포함한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개인과 기업이 동의 없이 활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러가지 데이터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가명 정보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그대로 출범한다는 것일까요? 다행히도 아닙니다. 그럼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어떤 방침들을 내놓고 있을까요? 데이터 거래소의 운영을 맡고 있는 금융위원회는 기업과 단체의 빅데이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제공받은 데이터를 거래소 안에서만 분석, 활용한 뒤 결과만 내놓는 엄격한 보안 관제를 적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 데이터 거래소에서 판매자 요청 시 데이터의 익명, 가명 처리 적정성, 구매자의 정보보호 대책 적정성을 거래소가 확인한 후 구매자에게 전송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데이터 거래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준상씨, 현재 우리 사회에는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요? 성민씨 혹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서 나오는 광고들의 추천 상품을 본 적 있으신가요? 네, 본 적 있어요. 쿠팡이나 옷 관련 앱들을 한번 사용하고 나면 제가 봤던 물품들이 그대로 추천 상품으로 다시 뜨더라고요. 네, 이렇듯 소비자가 어떤 물건을 봤는지 또는 어떤 키워드를 검색했는지를 분석해서 상품을 추천하는 광고가 현대인들이 접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데이터 이용 사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더 설명드리자면
한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휴대전화의 위치 정보나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같은 빅데이터를 종합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의 동선을 10분 만에 도출해내는 시스템도 개발하였다고 합니다. 여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앞으로의 우리 사회에서 데이터는 더욱더 유용하게 사용될 것 같은데요. 이번 금융 데이터 거래소의 운영이 대한민국의 경제에 커다란 발전을 가져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이슈들을 꼼꼼히 챙겨보고 싶은 분들은 저희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